2022년 3월 경기도 안산. 세명 텍스타일 공장 건물은 오래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좁은 계단. 2층 생산 라인에서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정은 47이었습니다. 27에 이곳에 들어와 20해를 일했습니다. 처음엔 재단 보조였습니다. 천을 나르고 실밥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웠습니다. 공정을 외우고 기계를 익히고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10년 전 현장 반장이 됐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하지만 수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납기를 맞췄고 불량률을 줄였고 팀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그녀는 생산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 최초였습니다. 여성 관리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령입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수정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장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정 팀장 승진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의 없는 박수였습니다. 수정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본부장 박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요즘 정부가 평등 타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야, 알지? 수정은 그를 봤습니다. 50대 중반, 배가 나온 남자. 20년 전부터 이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가 팀장? 버텨봤자 석 달이야.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생산 일정, 재고 관리, 인력 배치. 수정은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박도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팀장 공정표 보셨죠? 다음 주부터 바뀝니다. 네. 언제 결정됐습니까? 지난주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수정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공정표 변경 내역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확인 안 하셨네. 팀장이면 꼼꼼해야죠.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수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공정표 변경 문서 있나요? 없는데요. 누가 그랬어요? 박 본부장님이요. 인사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이 그러셨으면 그런 거 아닐까요? 수정은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 내용이 재생됐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고가 맞지 않았습니다. 천원단 백롤이 사라졌습니다. 수정은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상으론 입고됐지만 실물은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창고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전 본부장님 지시대로 했어요. 본부장님 지시요? 내 본사로 보내래서. 수정은 본부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박도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물었습니다. 원단 100롤 본사로 보내셨나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창고 담당자가 본부장님 지시라고 했는데요. 박도연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내가 언제? 착각 아니에요. 기록엔 입고됐는데 실물이 없습니다. 그럼 팀장이 관리 못한 거 아니에요? 재고는 팀장 책임이잖아요. 수정은 침묵했습니다. 박도연은 웃었습니다. 여자가 현장 관리하려니 힘들죠? 남자들도 버거운 일인데
수정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수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2022 기록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승진 이후 일지였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3월 7일 회의 중 공정표 변경 언급, 인수인계 문서 없음, 박도연 본부장 발언 인수인계 못 받았냐고 함, 확인 결과 변경 문서 없음, 3월 8일 원단 백롤 분실, 창고 담당자는 본부장 지시라 주장, 본부장은 부인, 책임을 나에게 전가. 수정은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문장들이 빽빽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야, 증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야근 중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회의에 그녀를 빼고 진행했습니다. 이메일이 누락됐습니다. 중요한 공지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왜 여자가 팀장이에요? 불편하잖아요.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기록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사건, 모든 날짜. 그녀의 노트북 폴더는 점점 꽉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여전히 팀장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직도 있네. 하지만 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록이 있으니까. 수정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승진 2달째, 수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장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2번을 갈아탔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차가 있었지만 수정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생산라인 점검,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 출근부를 체크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9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공지는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본부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박도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 팀장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이미 끝난 것 같았습니다. 회의 시간 못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이메일 안 갔어요? 이상하네. 어제 공지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보냈는데. 남자 팀장 하나가 웃었습니다. 이 팀장, 메일 확인 좀 자주 하세요. 바쁘신 건 아는데.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혔습니다. 오후 2시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부러지며 직원 손에 찔렸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출혈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즉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녁 6시 본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이 팀장, 사고 보고서 올렸어요? 아직입니다. 병원 다녀와서. 병원 다녀올 시간에 보고서부터 써야죠. 우선순위를 모르시나? 수정은 참았습니다.
직원이 다쳤는데 병원이 먼저 아닙니까? 박도연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감정적이라니까. 일이 먼저예요, 일이. 사람 챙기는 건 나중이고. 수정은 돌아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증거일지라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5월 3일 회의 공지 미수신 스크린샷 전부 박도연 본부장은 이메일 보냈다고 주장. 하지만 수신함에 없음. 의도적 배제로 판단. 5월 3일 오후 현장 사고 발생. 직원 병원 이송 후 본부장에게 보고서가 먼저라는 질책 받음. 여자는 감정적이라는 발언 녹음 필요. 수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걸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생산 스케줄이 또 바뀌었습니다. 납기가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수정은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팀장, 스케줄 확인하셨죠? 왜 준비 안 돼 있어요? 스케줄 변경 통보 못 받았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저 그 회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건 팀장 문제 아닌가요? 알아서 챙기셔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정은 생산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맞춰야 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주일요? 불가능한데요. 야근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남자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관리를 좀 하셔야죠. 왜 맨날 급하게 바뀌는 거예요?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정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수정은 혼자 앉았습니다. 남자 팀장들은 저쪽 테이블에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수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웃었습니다. 후배 여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김민지였습니다. 28살 검수팀 소속.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 어제 회의록 봤어요. 팀장님 이메일 주소가 수신자에서 빠져 있었어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해? 네, 제가 캡처해뒀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회의록 수신자 목록이 보였습니다. 수정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팀장님, 조심하세요. 저희끼리 얘기 나오는데 본부장님이 팀장님 내보내려고 한대요. 수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정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박도연이 생산 라인에 나타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며 둘러봤습니다. 그는 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느려요? 수정이 다가갔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교체 요청 넣었는데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승인, 내가 언제 반려했는데 지난주 결제 올렸습니다. 못 받았는데요? 박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이 팀장, 제대로 올렸어요? 수정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결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화면에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팀장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여자 팀장 뽑더니 이 꼴이네. 회사가 뭐 하는 거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수정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모두 퇴근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음성 기록 박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5월 12일 결제 시스템 조작 의심. 내 화면엔 올라가 있으나 본부장 화면엔 없음. 시스템 관리자 확인 필요. 5월 12일 오후 현장에서 공개 모욕. 여자 팀장 뽑더니 이 꼴이라는 발언. 음성 파일 저장 완료. 수정은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이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없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수정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팀장님,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인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현장 직원들이요. 팀장님 관리 능력에 대한 불만이래요. 수정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A사 용지 3장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들이었습니다. 팀장이 일정 관리를 못해서 항상 급합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결단력이 없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수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경고 조치입니다. 개선 안 되면 인사위원회 회부될 수 있어요. 이건 조작 아닙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됩니까? 익명 민원이라 그건 안 됩니다. 그냥 개선하세요. 수정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견뎌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라고, 증거를 모으는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증거들이 무기가 될 거라고. 노트북에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반격준비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사건별, 증거별로. 수정은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들이 빽빽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나는 기록한다. 모든 걸.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진 석 달째, 수정은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여자가 버티네. 그 목소리에 깨어나면 새벽 3시였습니다. 6월 15일 대형 거래처 납품일이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3억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수정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원단 발주, 공정 일정, 품질 검수까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오전 8시 거래처 담당자가 왔습니다. 검수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원단이 다른데요? 수정은 놀랐습니다. 네. 계약서대로 발주했는데요. 계약서에는 면 100%인데 이건 폴리 혼방이잖아요. 수정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발주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면 100%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고된 원단은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원단 꼬리표를 봤습니다.
폴리 혼방이었습니다. 발주서와 다른 원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수정은 구매팀에 전화했습니다. 원단 발주 누가 했어요? 팀장님이 결제하셨잖아요. 제가요? 제가 올린 건 면 100%였어요. 시스템엔 폴리 혼방으로 돼 있는데요. 수정은 멈췄습니다. 시스템 조작 또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공장장, 박도현, 팀장들, 그리고 수정, 거래처 담당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 누구 책임입니까?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생산팀장 책임이죠. 발주 결제가 팀장 권한이니까요. 수정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건 면 100%였습니다. 시스템 확인해 주십시오.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T팀에 전화했습니다. 5분 후 시스템 화면이 프로젝터에 떴습니다. 발주서가 보였습니다. 원단 종류 폴리 혼방, 결제자 이수정, 수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올렸어요? 귀신이요? 시스템이 조작됐습니다. 조작? 증거 있어요? 수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원본이 있었지만 회사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이 팀장, 이건 중대한 실수입니다. 3억짜리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박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자라 꼼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꼴이에요. 수정은 그를 봤습니다. 박도현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즐기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하필 여자 팀장 뽑고 나서 문제 생겼네요. 우연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거래처는 계약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도현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이 팀장, 이제 그만둘 때 됐죠?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현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수정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원본 발주서가 있었습니다. 면 100%, 날짜도 시간도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 회사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저 하나 알아냈어요. 민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본부장님 지인이래요. 같은 동네 사람이고.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해? 내 IT팀 선배한테 들었어요. 본부장님이 시스템 접근 권한 있대요. 수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박도현이 직접 시스템을 바꿨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팀장님, 싸워야 해요. 이러다 정말 쫓겨나요. 민지는 나갔습니다. 수정은 노트북을 봤습니다.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증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그만둘까? 아니면 끝까지 싸울까?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안 된다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다음 날 수정은 노동청에 전화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조직적 따돌림, 시스템 조작, 성차별 발언입니다. 증거 있으신가요? 네, 파일, 녹음, 스크린샷 있습니다. 그럼 방문 상담 예약하시죠. 언제 가능하세요? 내일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정은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백업이었습니다. 회사 컴퓨터는 언제든 압수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박도연이 생산 라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정을 불렀습니다. 이 팀장 사무실로 좀 와요. 따라갔습니다. 본부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도연이 책상에 기댔습니다. 이 팀장 솔직히 말해요. 힘들죠?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 일하기 어려워요. 체력도 딸리고 직원들도 안 따르고 그냥 그만두는 게 나아요. 전 그만두지 않습니다. 박도연은 코웃음 쳤습니다. 고집은 세네. 근데 고집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버티는 거죠. 저 능력 있습니다. 거래처 날린 게 능력이에요? 수정은 참았습니다. 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 열려요. 거기서 징계 결정돼요. 아마 강등이나 해고겠죠? 부당합니다. 부당? 실수한 건 당신이잖아요. 증거도 있고. 수정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결제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정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원본 파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올린 발주서는 면 100%였어요. 시스템이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접근 권한은 본부장님한테 있습니다. 박도연은 USB를 받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게 뭐가 증거예요? 파일 조작은 쉽잖아요. 타임스탬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서버 로고도 있어요. IT팀에 요청하면 나옵니다. 박도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USB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가요, 당장. 수정은 USB를 주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노트북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6월 20일 본부장실에서 대면 USB 제시. 그는 당황했다. 이제 알았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내일 노동청 방문 예정. 모든 자료 제출. 언론 제보도 고려 중. 더 이상 회사 안에서 싸울 수 없다. 밖으로 나간다. 수정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석 달간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작, 모든 모욕, 모든 증거. 다음 날 세상은 이 작은 USB에 담긴 진실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6월 21일 수정은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안산지청 2층 상담실. 창문 너머로 공장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정이 내민 USB를 받았습니다. 파일이 많네요. 석 달치입니다. 선영은 노트북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캡처, 녹음 파일, 회의록, 시스템 스크린샷. 15분이 지났습니다. 꼼꼼하시네요. 습관입니다.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들어갈 겁니다. 회사에서 보복하면 어떡하죠? 보복 금지 조항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 주면 가중 처벌됩니다. 수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이거 언론에도 제보하실 건가요? 생각 중입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여론이 움직여야 회사도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내부에서 묻힐 수 있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이 팀장님, 내일 오전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대동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정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전화 상담 후 그는 말했습니다. 자료 충분합니다. 회사가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요? 네, 특히 시스템 조작 부분. 이건 증거인멸 시도로도 볼 수 있어요. 수정은 안도했습니다. 6월 23일 인사위원회, 본사회의실, 인사담당 임원, 법무팀장, 공장장, 그리고 박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인사임원이 말했습니다. 이수정 팀장, 중대 업무 과실 건으로 징계 심사 진행합니다. 수정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것 보시죠. 원본 발주서입니다. 타임스탬프 확인하시면 조작 여부 알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원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서버 로그 대조하시면 됩니다. IT팀에 요청하세요. 인사임원이 IT팀에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IT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원본은 면 100%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누군가 수정했네요. 누가 수정했습니까? IT팀장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부장님 계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박도연을 봤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해킹당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수정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킹이라면 신고하셨겠죠? 신고 기록 있습니까? 박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본부장님이 여자는 능력이 없다, 감정적이다라는 발언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여자라 꼼꼼하지 못하잖아. 여자 팀장 뽑더니 이 꼴이야. 인사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잠시 내부 논의하겠습니다. 두 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정과 변호사는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인사임원이 말했습니다. 이수정 팀장, 징계는 철회됩니다. 그리고 박도현 본부장은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수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 말만 믿고? 인사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시스템 조작, 성차별 발언. 이건 중징계 사유입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박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수정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인사임원이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싸우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는 떠났습니다. 수정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다음 날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여성 최초 팀장, 조직적 괴롭힘 고발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수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나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회사 불매해야죠. 여자라고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용기 있는 분이네요. 응원합니다.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정은 공장에 복귀했습니다. 생산 라인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해요. 수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그날 오후 공장장이 수정을 불렀습니다. 이 팀장 공정관리 자문위원으로 발령났어요. 자문위원이요? 네, 앞으로 회사 시스템 개선 작업 맡아주세요. 그리고 신입 교육도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장장이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표지에 이수정 기록 모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교육 자료로 쓸 겁니다. 팀장님 기록 후배들이 배워야 해요. 수정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2 기록. 파일들이 빽빽했습니다. 수정은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6월 30일.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박도연은 떠났지만 시스템은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다. 나는 이제 안다. 기록은 무기다. 그리고 무기는 나눠야 한다. 내 기록이 교육 자료가 됐다. 후배들이 이걸 보고 배울 것이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권력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기록은 살아남은 자의 무기다. 수정은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근 중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 더 안전할 것입니다. 수정의 기록 덕분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저도 기록 시작했어요. 뭐? 민지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2022 업무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님 보고 배웠어요. 기록해야 한다고? 수정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잘했어, 계속 써? 네, 그리고 다른 후배들도 시작했어요. 다들 이수정 노트라고 부르던데요. 수정은 웃었습니다. 이수정 노트,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기록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기록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석 달 전 그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 있었습니다. 기록 덕분에, 증거 덕분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자신 덕분에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이수정의 노트가 그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2023년 3월 3명 텍스타일 교육장 신입사원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에는 수정이 섰습니다. 손에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 2022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산관리 자문위원 이수정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은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한 신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정 노트요. 수정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증거 자료였어요. 싸우기 위해 모은 기록이었죠.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입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팀장 됐을 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자라고요? 회의에서 빠지고 이메일이 안 오고 실수를 제 탓으로 돌렸죠. 수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참았던 눈물, 혼자였던 밤들. 하지만 전 기록했어요. 모든 걸? 그게 저를 지켰어요.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기록하세요? 내 습관이 됐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기록해요. 기록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수정은 노트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록하세요. 언젠가 그게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교육이 끝나고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대리가 됐습니다. 팀장님, 아니 위원님. 오늘 강의 좋았어요. 고마워 민지야. 너도 잘하고 있지? 네. 요즘 팀 분위기 좋아요. 다들 존중하는 문화 생겼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가 보였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오후 공장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공장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위원 본사에서 제안 왔어요. 무슨 제안입니까?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총괄 맡아달래요. 본사 발령이에요. 수정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직급은 차장이었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당신 경험이 필요한 자리예요. 공장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본사,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녁 생산 라인을 마지막으로 돌았습니다. 기계 소리, 직원들의 목소리, 익숙한 냄새. 2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입사 3년 차였습니다. 위원님, 소문 들었어요. 본사 가신다면서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가셔야죠. 위원님 같은 분이 위에 있어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편해요. 수정은 그녀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편한 거예요. 그날 밤 수정은 결정했습니다. 본사로 가기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한 달 후 본사 인사팀, 수정의 새 사무실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창가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노트였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획. 임원들 앞에서 수정이 발표했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신입 교육에 기록의 중요성 과목 넣으면 어떨까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기록이요? 내 업무 기록, 의사소통 기록. 이게 조직 내 부조리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정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위원님, 저 오늘 반장 됐어요. 진짜? 축하해. 다 위원님 덕분이에요. 본부장님이 여성 승진 확대한대요. 수정은 웃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앞으로도 잘하고. 네, 기록 열심히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정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채워질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저녁 퇴근 후 카페에서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여직원들이었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모임 이름 뭐로 할까요? 모임 이름? 네, 정기적으로 만나려고요. 서로 얘기 나누고, 고민 상담하고.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록하는 여자들 어때? 모두 웃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봐요. 네. 언니.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수정은 혼자 걸었습니다.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모 있었습니다. 수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부당함에 맞서서, 혼자서.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수정의 노트가 있으니까요. 그 기록이 길이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사라집니다. 사람도 떠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진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다음 세대를 바꿉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또 쓸 것입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은 살아남은 자의 증명이라는 것을.